오나미와 함께하는 허심탄회.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허심탄회 오나미예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공공장소나 식당의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흡연시장 연령대가 12살, 11살까지 낮아지면서 중학생이 되면 이미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오나미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허심탄회 시작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이젠 끊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한 친구의 사연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름은 영석이라고 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빠가 피우시는 담배를 보고 호기심에 피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도 아프고 기침도 막 나서 이런 걸 왜 피우나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학원 가기 싫을 때 원래 친구들하고 피우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왠지 제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학교 금연교육 기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치아가 모두 까맣게 변하고 암까지 걸려버린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면 암에 더 잘 걸린다는데 괜찮을까요? 담배를 어떻게 끊죠? 저도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영석 친구도 그 사진 보고 정말 놀랐겠어요. 무서웠겠다. 우리 친구처럼 호기심으로 피우기 시작했다가 끊기 어려워진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678님,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라. 네, 맞아요. 잠깐의 달리기만으로도 호흡이 신선해지고 상쾌해지죠. 5968님,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어라.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담배는 습관성이니까 뭔가 가벼운 간식 같은 걸 먹으면 생각이 덜 날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로 급하게 전화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석이 삼촌 김민준이라고 하고요. 37살입니다. 민준 씨,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하셨다고요. 네, 저는 11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암에 잘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생각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제가 폐암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울 때는 하루에 7, 8개 피씩 피우면서 이건 많이 피우는 것도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전 항암 치료받느라 지금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게 평생 관리해야 한대요. 저희 가족은 치료비로 8천만 원이나 빚을 지게 됐고요. 아직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는 늦은 게 아니니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담배는 어릴 때 피우면 절대로 안 되고 만약 피우고 있다면 당장 금연하라고요. 네, 민준 씨 목소리에서 정말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영석 친구, 삼촌 이야기 잘 들었죠? 금연을 결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래요. 영석 친구도 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세요. 자, 방금 다음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생이 사연을 보냈네요. 중학교 2학년 다빈 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담배 피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자꾸 저를 피해요. 평소에 부모님과 선생님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 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반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게 됐어요. 그중 수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절 쫓아와서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 담배를 피우라고 막 강요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폈는데 그 후에도 수연이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 최근에는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를 자꾸 피해요. 저한테 냄새나는 것도 싫고 자기들도 간접 흡연하는 것 같다면서요. 언니, 저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빈 양 많이 힘들었죠. 주변에 다빈이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은관 회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흡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친구들이 그 담배를 권할 때 거절하는 게 좀 난감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에게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난 담배 연기 싫어. 나는 담배 피면 기침이 나서 싫어. 또는 나는 담배 피면 숨이 차서 싫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근데 아까 다빈이 사연에서도 친구들이 간접흡연이 될 수 있어서 다빈이를 자꾸 피한다고 했거든요. 간접흡연이 뭐예요?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심장 발작도 일으킬 수 있고 기관지 천식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친구, 가족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간접흡연이죠. 담배의 유해 성분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백해무익,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 요즘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네,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파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처럼 생긴 학생이 오면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해서 이제 확인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네. 또 편의점에 가보면은 담배 광고가 7, 8개씩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물 그 유리창 밖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관리가 되지 않고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잘못된 일들입니다. 아이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할 때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중독이 되어가지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냄새 나죠. 손이나 이가 누렇게 변하죠. 가래는 자꾸 끓죠. 또 피부는 노화가 돼가지고 점점 피부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 친구들에게도 매력 없는 청소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들은 담배를 단 한 개비도 시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확 와닿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사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재범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랑 살게 됐는데 매일 담배와 술로 사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술도 담배도 너무 싫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아시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에 담배를 더 피웠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빠와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상담 선생님께서 제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어쩌면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그리워서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금연을 도전하자고 편지를 썼어요. 어제가 바로 아빠와 저의 금연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재범 친구, 그리고 재범의 아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 정말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완전 누나 팬이에요. 고마워요. 재범 친구,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져요. 담배 끊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죠. 금단 현상이 와서 손도 막 떨리고 그랬어요. 먼저 담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부터 바꾸고 담배, 라이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랑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아빠와 함께 금연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재범 친구, 앞으로 100일, 200일 계속 성공하길 바라고요. 재범이 바람처럼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재범이를 비롯한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라고요. 노래 한 곡 띄울게요. 뮤직 큐! 잃어버린 향기를 찾아보아요. 뿌연 향기 속에서 이젠 벗어나요. 상쾌한 그 미소 아름다운 세상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어봐요. 흡연 NO! 흡연 YES! 우리 모두 흡연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네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흡연은 모든 비행의 첫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 흡연에서 끝나지 않고 음주나 학교 폭력이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시거나 윽박 지르시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진심으로 이해하고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잊지 말고 이미 흡연을 시작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인내심을 갖고 금연 실천하기로 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금연하는 그날까지 오나미와 함께하는 허심탄회는 계속됩니다. 안녕!